소스. 자, 오른쪽 뉴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뭐였더라? 05네요. 05 프로젝트 컨트롤 V.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배열을 선언해야 되겠네요. 복사해서 i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가장 큰 값하고 작은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야죠. int main array. 여기 뭘 넣어야죠? integer max value. 인트 중에 제일 큰 수 넣었어요. 뭐 이거 안 배운 건데 이거 안 넣으셔도 되고, 뭐 일단 마인 그 다음에 맥스 여기 두 개가 있겠네요. 두 개 선언해야죠. 여기다가는 점 마인 밸류. 이거 제일 작은 거 찾을 때 제일 큰 값 넣은 거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값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넣은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큰 수에다가 0을 넣고 맥스를 찾아볼게요. 이거 이 값을 왜 넣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맥스 어레이라는 변수에 0을 넣고 배열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51이 가장 큰 수죠. 근데 이게 넣을 때 보면은 여기 저장된 맥스 어레이 값하고 얘를 비교해서 넣는 작업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둘 중에 큰 수가 맥스 어레이 들어가요. 그래서 51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주어진 수가 이게 아니고 음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이거 전부 비교하면 0이 제일 크죠. 그래서 배열 안에 제일 큰 수, 이게 얘랑 비교해서 찾는 방법을 쓸 예정이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제일 큰 애가 0이잖아요. 그래서 배열에 없는 0이 제일 큰 수가 돼요. 전부 음수 들어있으면. 그래서 뭐 0 여기 999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수보다 더 큰 수들로만 존재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배열에 작은 수가 아닌 요 값이 그냥 남아있어요. 이거 좀 설명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값 넣어주면 돼요. 배열에 여러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쉬워 보이진 않은데 인티저 점 맥스 그냥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보여.
time value. 자, 그냥 위에 걸로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인데, 자, 얘가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비교하거든요. 비교해서 배열에 있는 데이터랑 여기 들어있는 수랑 비교해서 제일 작은 수를 넣어야 돼요. 제일 작은 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수가 마이너스 50, 처음 초기화 값으로 마이너스 50, 엄청 큰 수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작은, 그리고 엄청 큰 수.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수가 들어있는데 얘도 비교가 된다고요. 여기 들어있으면 초기 값으로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여기 있는 수들 요수 포함해서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50이 되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50은 배열에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초기 값을 엄청 큰 수를 넣으면 여기 들어있는 수가 작은 수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인티저 맥스 밸류, 인트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에 있는 값 중에 하나 넣으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비교할 때 10이 이미 여기 배열에 있으니까 여기 이미 초기화되어 있는 12가 선택되더라도 배열에 있는 값 중 하나를 선택한 게 되겠죠. 프로그램 처음 하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자, 맥스 어레이는 반대예요. 가장 작은 수를 넣어야지. 여기 배열에 있는 수들이랑 이 변수에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인트 중에 가장 작은 값 중에 골라야 배열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가장 작은 수는 선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러 가장 작은 수 넣은 거예요. 100을 넣었어요. 배열에 있는 애랑 맥스 어레이 들어있는 100 비교하면 100이 제일 크죠. 그래서 맥스 어레이가 100이 돼버려요. 초기 값으로 100을 넣으면. 그래서 가장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넣어야 문제가 안 돼요. 마인을 구할 때 가장 큰 수를 넣어야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변수 선언에서 이런 값으로 초기화한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작은 수 구하는 방법. 폼은 반복하면서 이거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수 구하는 방법은 비교해서 요 배열에 있는 수랑 요 얘랑 비교해서 작은 수를 둘 중에 더 작은 수를 마인 어레이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12가 제일 작아요. 얘는 엄청 큰 수 아니에요. 그럼 마인 어레이가 12가 되겠죠. 그럼 그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그 다음 수도 비교해요. 1이랑 10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1이 작은 수죠. 51이랑 1이랑 비교해요. 1이 3이랑 1이랑 1보다 더 작은 수가 배열 안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계속 비교해서 작으면 배열에 넣고 아니면 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배열에 큰 수를 저장할 작으면 변수에 넣고 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가장 작은 수 구하려니까. 어려우면 코드를 짜놓고 한번 봅시다. int i는 0부터 뭘 하냐면 배열을 순회해서 얘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 있는 숫자랑 여기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랑 더 작은 애를 넣으면 그 작업을 반복하면 언젠가 이 변수에는 배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겠죠.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i에다가 a.length i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됐죠? 그리고 뭘 한다고요? 배열 얘랑 누가 큰지 확인해서 큰 애를 누가 작은지 확인해서 작은 애를
여기 넣는다고요. 그거를 수식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마인 어레이 값이 요 10이랑 비교해야죠. 처음에 어떻게 비교하냐면 A 배열에 i가 0부터 시작하죠. 걔가 누가 더 큰지 확인해야죠. 얘가 더 크면 이거 반대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더 크면 이게 잠깐 얘가 더 크면 미안해요, 헷갈려. 얘가 더 작으면 여기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 어레이 값, 어레이 변수에 지금 배열 안에서 가장 작은 수 찾는 거니까 이게 크면 얘가 더 작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배열 안에서 제일 작은 수는 얘가 돼야 되겠죠.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A에 I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오타가 있구나. 왜 이러고 안 한다. A else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 이거 돌려봅시다. 이게 여기가 이거 엄청 큰 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엄청 큰 수랑 A의 I는 0부터 시작하죠. I 값이 0일 때 12. 엄청 큰 수랑 이게 I가 0일 때 10이에요. 10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 큰 수 99999 엄청 큰 수 마인 어레이에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 넣었죠. 엄청 큰 수 엄청 큰 수 그리고 얘는 12. 근데 엄청 큰 수보다 12가 더 작대요. 지금 작은 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엄청 큰 수는 이제 필요가 없고 배열 안에 더 작은 수 12를 마인 어레이에 넣는 거죠. 마인 어레이가 12가 되고 else는 실행될 필요가 없어서 빠져나와서 돌 거예요. i 하나 증가해서 i가 1이 됐어요. 그러면은 i는 1을 가리키죠. 그러면은 두 번째 돌 때는 마인 어레이가 12가 되고 i는 어떻게 돼요? a의 i 번째는 1이 되죠. 비교했어요. 12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게 더 작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배열 안에서 작은 수를 여기 넣은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배열의 가장 작은 수가 마인 어레이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냥 숫자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마인 어레이를 선언했다고 봐요. 처음 돌 때 12가 들어가겠죠. 얘가 10이에요. 두 번째 돌 때 A의 I랑 1이랑 얘랑 비교해요. 1이랑 12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면 1을 넣으면 되죠. 가장 작은 수가 1이 되겠죠. 걔를 반복하겠죠. 반복. 51일 때 3일 때 6일 때 1이 더 작으니까 else 부분이 실행이 될 거예요. 8일 때 5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쭉 해서 가장 작은 수 1, 가장 큰 수 50일 구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수 마인, 가장 큰 수 맥스 구하고 싶으면 처음 11을 여기 넣어요. 그 다음 수 더 작은 걸 넣어요. 더 작은 걸 넣어요. 두 개 비교해서 더 작은 걸 넣어요. 3이랑 1이랑 1
더 작은 걸 넣어요. 6이랑 1이랑 8이랑 1이랑 5랑 1이랑 그 작업을 한 거죠. 반복하면서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랑 마인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걸 마인에 넣는 거고요. 맥스는 반대죠. 맥스는 다음에 구현할 맥스는 더 큰 걸 넣어요. 12 1이랑 12랑 비교해서 1이 더 커요. 12가 더 커요. 51이랑 비교해서 51이 더 크죠. 3이랑 비교해서 51이 더 크죠. 6이랑 비교해서 51이 더 크죠. 8이랑 비교해서 51이 더 크죠.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걔를 로직으로 한번 써보면 일단은 가장 작은 값을 넣어놔야 처음 값이 무조건 맥스 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 넣은 거고 이렇게 넣어서 맥스 어레이 이렇게 해주면 가장 맥스 어레이는 가장 큰 값, 마인 어레이는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맨 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뭘 출력해야 되나? 마인 플러스 A 맥스 마인 어레이. 여기 배열에도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겠죠. 아이고 10kg에 들어갔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맥스 그러면은 여기는 맥스 어레이. 맥스 밸류로 할 거 그랬다. 아유, 항상 변수명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썸은 마인 어레이 더하기 맥스 어레이 하면 되나요? 아유, 두 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여기 괄호를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실행해 보면 맥스에 문제가 있네. 아, 이 부등을 안 바꿨네요. 이렇게 됐죠? 썸이 이상한. 맞구나. 2하고 51, 52. 자, 이거 이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짤 수가 없죠.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세요. 1번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요. 할 수 있구나 그럼 짜요. 못하겠다 넘어가요. 다음 거 봐요. 모르겠다 다시 봐요. 다른 사람 챗GPT 한번 물어봐요. 근데 배운 걸로 못 짜겠다. 되도록 챗GPT가 가르쳐준 것보다 배운 걸로 짜세요. 못 짜겠다. 다시 한 번씩 돌려보고 코드를 확인해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사람 짠 것도 좀 확인해보고 없다 물어봐요. 저 앞에서 놀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설명해서는 본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셔가지고 1대1 설명 듣는 게 맞아요. 최대한 혼자 해보시고 안 되면 오셔가지고 1대1 설명을 들어요. 1대1로 해야 해결이 되지. 코드 보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은 1대1로 설명 들으세요. 반복, 숙달. 그리고 이거 코드는 이렇게 개선은 계속돼요. 그래서 꼬아서 푼 사람은 엄청 코드가 간단해져요. 거짓말 안 하고 10대 번 짜면 이 코드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해보면 저는 벌써 이거 여기 넣어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폼은 하나로도 해결이 되네요. 계속 짜다 보면 점점 더 코드가 개선이 돼요. 한 번만 짜면 개선이 안 되는데 긴 코드일수록 그
테트리스 게임이 있잖아요. 그 코드로 구현하면은 100줄이 안 돼요. 근데 처음 짤 때 10,000줄, 20,000줄 되는데 계속 짜잖아요. 어느 순간 100줄이 돼요. 기적이죠. 같은 코드 계속 짜보세요. 진짜로 100줄로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아무리 그렇게 긴 코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어떻게 짜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스킵, 다음 쉬운 거 짜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짠 걸 보고 봐야죠. 왕도가 없어요. 그리고 다 짰으면 반복 수단. 나머지도 아는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챗GPT 물어보고 해보고 답이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계속 짜시면 되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요. 막히면 물어볼 사람도 있고, 실무 가서 막히면 상사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나한테도 못 물어보는데 상사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열나 바빠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뭐 가서 한다. 가서 해봐요. 힘들어요. 지금 하셔야지. 파이팅. 그리고 왕도가 없어요. 하나 어려운 코드 있으면 반복 숙달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배열 문제 중에 가장 적절한, 난이도도 적절한 거 하나 풀어드렸어요. 어려우면 스킵하시고 좀 천천히 다른 책도 한두 권 보시고 그 후에 또 풀어보세요. 왜냐면은 저 문제 푸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계속 자기가 발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다음 거, 얘는 이것도 하라니까 자꾸 하라는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 사용자 메뉴 만들기. 이거를 쳐서 열심히 만들어 봐야죠. 이게 돼야지 다음 게 되는 건데, 이거 안 되는데 자꾸 밑에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거 순서도대로 이거 보고 만들 수 있어야죠. 이거 어렵다. 코드를 외우셔야죠. 이 정도 코드를 외워도 돼요. 여기 뭐 실제 전체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 전체 코드가 없나? 얘구나. 너무 짧아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전체 코드예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스위치 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전체 코드 있잖아요. 보고 이런 메뉴 어떻게 이 순서도에 맞춰서 메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고. 콘솔 기반 메뉴 프로그램 응용은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꼭 인지하시라 그랬고요. 인지가 끝나면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볼까요? 메뉴가 이렇게 된대요. 전체 출력사항, 결석자 추가, 출석자 추가, 프로그램 종료. 이게 메뉴래요. 아까 거랑 똑같잖아요. 잘 보면.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얘는 출석했나 안 했나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일단 배열로 50명의 학생을 처리했어요. 이렇게 힌트도 좋네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얘를 맨 상단에서 기술해야죠. 50명의 학생의 출석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배열의 내용을 전부 true로 이미 모두 출석했습니다로 돌리고 있네요. 그럼 모두 출석으로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메뉴를 외웠으면 이 메뉴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반복문을 돌면서 6이 아닐 때까지, 종료가 아닐 때까지 메뉴를 반복하네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1번 출석사항을 보고 싶을 때 실행되는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결석자 추가하는 코드, 간단하네요. 3번 출석한 학생 번호를 입력하는, 얘는 결석 처리, 얘는 출석 처리. 잘못했을 때 쓰라고 만들었나봐요. 프로그램 종료. 각각의 메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위에 메뉴를 안 외운 거죠. 그 메뉴를 외워서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복하면서 1번 일대 로직 뭘 하나 봅시다. 자, 출석을 했으면 불리언 배열 안에 true가 들어있고요. 출석을 안 했으면 false가 들어가 있으니까 1번 학생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배열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고 있죠. 그거를 학생 수만큼 반복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50이었죠? 50개의 배열을 선언했으니까 반복하면서 화면에 찍고 있는 거죠. 반복하면서 화면에 찍고 있는 거죠. 이거 처음에는 이거 하나씩 해요. 이거 코드 외워서 하고 다음 코드 새로운 코드가 들어왔어요. 어떤 걸 외우는 게 더 나을지 판별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외우고, 아 기존 게 더 낫네? 기존 거 외우고, 한 개만 외우면 돼요. 마지막 어떤 코드가 적절한 코드인지 한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추천도 해드렸어요. 은행 코드 외우시라고. 자, 그 다음에 결석은 뭐야?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학생 번호에 맞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true가 출석이니까 false로 바꿔주면 결석 처리되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고요, 저한테. 그죠? 왜냐면 이게 이해 안 되면 더 앞쪽으로 가야 돼요. 더 앞쪽. 배열의 인덱스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출석한 학생 번호를 입력하세요. 0부터 49. 얘는 출석은 true로 바꿔주면 되죠. 5번 학생 입력받아서 얘는 뭐 0부터 시작하네요. 이렇게 걔를 true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그 학생의 상태를, 출석 상태를 true로 바꿔주면 되죠. 이 스튜던트 배열은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해야 되니까 메인 상단에 기술했죠. 메인 안에서 선언하면 메인 메소드 블록에서 항상 접근할 수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모든 곳에서 다 쓰니까 메인 최상단에 써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if은 아니나 뭐 그런데 선언하면 접근을 못해요. 사라져가지고. 결석도 했고 출석도 했고 상태 찍는 거 했고 결석했고, 출석도 결석이랑 똑같죠. false를 넣을걸 true를 넣으면 되죠. 학생 선택해서 true를 넣으면 출석이고요, false를 넣으면 결석이고요. 1번에서 변경된 거 제대로 변경됐나 확인하고 종료하고. 이거 외워서 구현해요. 그래서 외웠으면 다음 코드를 보고 더 나은 걸 찾아가면 되죠. 다음 코드는 요 attendance book ex, 얘는 뭐예요? 이전에 출석은 딸랑 2개 있었죠? 딸랑 2개 어떻게 있었어요? 출석, 결석.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하게 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출석은 0번, 결석은 1번, 지각은 2번 이렇게 숫자로 처리하면 프로그램 짜기가 까다로워요. 외출이 4번이라고 프로그램에 해놓으면 4번이 외출인지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변수, 그리고 이 수가 바뀌면 안 되죠. 상수 선언하는 방법 예전에 배웠죠. 이 클래스 안에서 쓰는 상수로 기술을 해 놓는 거예요. 이거 출석이라는 의미 여러 번 쓰이고, 결석이라는 의미 프로그램에서 1로 계속 쓰이니까 애시당초 이 문자열이랑 0은 같은 거다, 이 문자열이랑 1은 같은 거다,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 이 숫자로 프로그램 짤 거를 헷갈리니까 이 문자열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하고 있냐면 학생 정보를 받아서 스튜던트 1 어디서, 여기 그냥 사용자 입력은 처리 안 했네요. 그냥 여기다가 3 또는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번 걔가 뭐예요? 3번이 위에서 봐야 되겠네. 이거 벌써 헷갈리잖아요. 3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어레이 레벨이네요. 차라리 이거를 어레이 레벨을 3 대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이 더 편해지겠죠. 어레이 리브 여기 넣어주면 조태인가요? 조태 여기 넣어주면 쉽게 이해가 더 쉬워지겠죠. 이걸로 3으로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이 학생 상태가 조태구나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프로그램 짜고 싶을 때 문자열 상수로 프로그램 짜고 싶을 때 이렇게 상수로 선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요 상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처리하면 돼요. 스위치문을 통해서 조태로 할 건지 결석으로 할 건지 지각으로 할 건지 찍어주고 있네요. 저기가 없네. 이거 좀 어려워 보이나? 이거 결국에는 그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짜야 될 거예요. 뭘 짜야 되냐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해되시는 분은 이걸 한번 짜서 올려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불리언 선언에서 스튜던트 배열 불리언 50개 선언했죠. 뉴 불리언 50 이렇게 불리언 배열 50개 선언했는데 50명의 상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갖고 안 되죠. 불리언 갖고 안 되죠. 인트잖아요. 이게 상태가 0, 1, 2, 3 외출, 변결, 공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트 배열로 선언해야 돼요. 인트 스튜던트 이렇게 선언하고 뉴 스튜던트 인트죠? 인트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해서 아까 true false 값을 넣었던 거를 이 중 하나의 값을 넣는 형태로 짜야 되겠죠. 좀 어려워 보이니까 스킵 넘어가시고 첫 번째 거 출석 얘를 완벽히 하시고 나중에 이게 완벽히 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죠. 다음 것도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불리언으로 선언했던 거를 인트로 선언해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참고하라고 구현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는 코드네요. 실제 실행 코드 구현하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은행 프로그램 좀 보고 짜봐라. 은행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이거 읽어보시고 짜시면 돼요. 어떻게 짰냐? 은행 맨 뒤에 예제가 있어요. 맨 뒤에 얘도 풀 수 있는 거 풀어서 체킹해서 푸시고 은행 여기 있네요. 자, 은행 프로그램을 위해서 메인 안쪽에 이렇게 int 어카운트는 0 해놨어요. int 어카운트는 0 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예금하면 예금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걔를 선언한 거예요. 저장할 금액 계속 값을 각 변수에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보여줄 수 있죠. 불리언 플래그 true y문 안에 넣을 플래그죠. false가 되면 y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 여기 보여주죠. 입금하고 싶으면 출금하고 싶으면 조회하고 싶으면 종료하고 싶으면
초이스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있네요. 받아서 인트로 형변환해 주고 있네요. 3을 입력하면 초지에 3이 들어가겠죠. 원하는 메뉴 선택하는 거고요. 1번 입금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총 금액이고 사용자가 입금을 했어요. 그럼 입금한 수만큼 총 금액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 작업한 거고요. 출금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자산액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플래그를 false로 바꾸면 프로그램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겠죠. 종료되겠죠.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이것도 학생들이 짜달라 그래서 제가 짜줬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엄청 난이도 높아 보여요. 계산한 것도 있는데 이거 계속 계산하면 5줄이 안 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쉬운 거 푸세요. 쉬운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책 왜 사는 거보다도 제가 추천한 책 있잖아요. 거기 시중에 파는 책인데 위키독 무료 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 그냥 상용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용 책이에요. 점프 투 자바 유명한 두잇 시리즈 유명하잖아요. 여기 책 있는데 이거 보고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뭐 봤는데 문제들이 좀 허접해요. 그러면 연락 어렵네요. 그리고 말했지만 여기 있는 PDF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에 있는 문제 정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빼고 기초 예제들 다 넣어놔서 여기 있는 예제만 다 풀면 시중에 나온 웬만한 책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대부분 내가 만든 게 더 많아요. 이외로 시중에 있는 책이 허접해요. 본인들 사서 보시면 엄청 허접해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모아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스킵하고 기초에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못 풀면 풀어주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게 대부분 몇 번 처음에 접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은행 프로그램 짤 수 있으면은 못 짤 것 같지 안 보여요. 쉽진 않겠죠. 좀만 바뀌어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푸는 건 넘어가세요. 뭐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본인이 앞으로 할 때 뭐 막힐 게 더 있지 해결이 될 게 더 많겠어요. 자, 다음 거 또 봐드릴게요. 여기 가니까 은행 있네. 다음 은행이 또 있네요. 은행 문제 있나봐요. 여기죠? 얘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전에는 한 명의 계정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100명의 은행 사용자의 잔액을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로 선언했네요. 나머지 동일하죠. 계정 선택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계정 인덱스, 현재 0번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얘를 0으로 해놓으면 0번째 어카운트 값을 계속 변경하고 있잖아요. 얘만 가지고 쓰겠죠. 중간에 계정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경된 애 계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요게 출력이 됐네요. 계정 선택이 출력이 되고 전체 계정 출력이 추가가 됐네요. 입금, 출금, 조회는 여러 명 중에 현재 선택한 사람을 계정 변경, 수정,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어떤 사용자의 계정을 쓰고 있는지 배열로 선언한 거고요. 왜? 100명 중에 하나겠죠? 0부터 99까지 98번 사용자가 쓰고 있으면 요 안에 98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0명 저장해야 되니까 아까는 어카운트 1명 저장했잖아요. 지금은 100명 저장해야 되니까 배열로 선언했고요. 100개. 프로그램 반복 여부. 어떤 계정을 쓸 건지 물어보죠. 난 5번 계정을 쓸 거야. 총 100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인덱스가 5번인 계정.
0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5를 선택해서 들어왔으면 이게 5번 계정에 사용자가 입금한 금액을 더하고 있죠. 출력할 때도 5번 계정에 얼마 입금했다고 출력하고 있죠. 업그레이드 됐죠. 이거 뭐 외워야지. 이 정도 이거 외우세요. 이 정도. 이전 은행이 더 짧잖아요. 걔 외우고 다 외웠으면은 이제 버리고 다음 거 이걸 외워서 짜고 중간에 뛰어넘고 다른 거 하려면 연락 빡세요. 됐죠? 입금, 출금 구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계정 보고 싶으면은 배열을 순회하면서 다 찍으면 되죠. 원하고 싶은 계정 입력받아서 원하는 위치에 계정의 내용을 찍어주면 되겠죠. 5번 계정 그러면 5번 계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정 변경하고 싶으면 0부터 99 중 어떤 계정으로 변경할 건지 입력받아서 얘를 바꿔주면 계정이 변경되는 거죠.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를 바꿔주면 저장할 계정 위치가 바뀌는 거죠. 종료 끝이죠. 아직 뭐 배열 하나밖에 안 썼네. 여기까지 뭐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설명할 예정이에요. 뒤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빨리 해서 은행 외워서 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짜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30줄이 안 되잖아요. 넘나? 넘어 보이기도 하고 30줄 정도 되잖아요. 외우세요. 다음 은행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한 4-5개 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 프로그램 다 짜고 나면 깜짝 놀랄 자바에서 쓰는 기능을 다 쓰게 될 거예요. 됐죠? 화이팅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하시다가 막히면 물어보시고요. 은행 프로그램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요. 해보세요.